인천국제공항의 소란스러운 도착장. 한 노인이 느릿한 걸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에는 낡은 갈색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8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는 모습에서 군인 출신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박종호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60년 만에 공식적으로 밟는 한국 땅. 미국과 한국의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에 특별 초청을 받은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목숨을 구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입국장은 외국인과 내국인 줄로 나뉘어 있었죠. 박종호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어느 줄에 서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국 명예 시민권을 가진 그는 특별 초청객이었기에 외국인 줄에 서도 문제가 없을 터. 하지만 누가 봐도 한국인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 미스터 박을 마중 나가야 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네요. 공항 한편에서는 대사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박종호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초청장에 적힌 대로 오전 11시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마중 나올 차량은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박종호 할아버지는 외국인 입국 심사줄로 향했습니다. 낡은 청색 점퍼와 빗바램 모자, 구식, 안경을 쓴 노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한국 노인과 다를 바 없었죠. 어르신, 여기는 외국인 전용 줄이에요. 젊은 여성 공항 직원 김민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아침부터 이어진 긴 근무 시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알아요. 나는 특별 초대장이 있어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는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듯 했어요. 할아버지, 한국말로 하세요. 여기는 외국인 전용이라고요. 한국 분들은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까다로운 승객들을 상대하느라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였어요. 민지의 손가락은 한국인 입국 심사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6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알겠소. 짧게 대답하며 박종호 할아버지는 한국인 줄로 향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한국인 입국 심사대 앞에 선 박종호 할아버지. 길게 늘어선 줄 속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버거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군인 출신다운 인내심이었죠. 1시간이 넘게 기다린 끝에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어요. 여권 주세요. 심사관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오래된 가방에서 특별한 여권을 꺼냈죠. 미국 명예 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특별 여권이었어요. 심사관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미국 명예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마이너스 한국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받았소. 박종호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심사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사관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동안 뒤에서는 사람들의 불평이 들려왔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빨리 좀 해주세요. 심사관은 몇 차례 통화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종호 할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말했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VIP 입국 절차로 안내해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입국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불편해졌어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그를 마중 나올 사람을 찾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죠. 대사관에서 보내기로 한 의전 차량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알아보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택시 타고 호텔로 가면 되죠. 박종호 할아버지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불쾌한 경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가 초청장에 적힌 특급 호텔 이름을 말하자 택시 기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거기요? 그런 곳에 무슨 일로? 택시 기사의 시선이 박종호 할아버지의 낡은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값비싼 호텔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어요. 손님, 박종호 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습니다. 60년 전 전쟁터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살짝 고개를 들었죠. 그때 그의 뛰어난 영어 실력과 용기가 얼마나 많은 미군의 목숨을 구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명의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였어요. 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박종호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60년 전 폐허가 된 도시에서 현대적인 대도시로 변모한 서울. 그의 젊은 시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죠. 프론트 직원은 그의 예약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의 낡은 차림새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곧 방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죠.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는 물러나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호텔 로비의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은 박종호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6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 사용했던 통역 수첩, 미군 장병들과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그가 받은 수많은 훈장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소중한 기억들이었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젊은 호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따뜻한 커피가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박종호 할아버지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1950년 6월 전쟁이 발발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때 그는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던 그는 미군 부대의 자원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꼬마, 너 영어 진짜 잘하는구나. 당시 미 8군 소속 중령이었던 존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그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작전 계획과 첩보 분석까지 도왔죠. 특히 적진에 숨어든 북한군을 식별하는데 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그는 메가더 장군의 작전 설명을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통역했어요. 그의 정확한 통역이 없었다면 연합군의 협력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1951년 겨울 철수하는 미군 부대가 북한군에 포위되었을 때 박종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나가 증원군을 이끌어왔죠. 그 부대에는 지금의 미국 합참의장 윌리엄 존슨의 아버지인 로버트 존슨 중위가 있었습니다.
박종호의 용기가 없었다면 로버트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윌리엄 존슨 합참의장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테고요. 박 씨,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걸세. 추위에 떨던 로버트 중위가 그에게 건넨 따뜻한 감사의 말. 그 일이 있은 후 미 정부는 그에게 명예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년이 지나 그는 한미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었어요. 박종호 씨는 어디 계신지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공항에서 마중을 못 나갔다고요? 호텔 로비 한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어요. 미국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호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대사님과 합참의장님께서 직접 마중을 나가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호텔에 도착하셨나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대사관 직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혹시 박종호 씨이신가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오, 정말 죄송합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갔어야 했는데 비행기가 일찍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사님과 윌리엄 존슨 합참의장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세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죠.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왔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대사관 직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30분 후 호텔 로비는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국 대사와 윌리엄 존슨 합참의장 그리고 수행원들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박종호 씨, 미국 대사가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어서 윌리엄 존슨 합참의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미스터 박,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윌리엄 존슨은 박종호 할아버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키 큰 미군 장성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죠.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갑자기 박종호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박종호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그는 윌리엄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만 일어나게. 내가 한 일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윌리엄은 일어나 박종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인 영웅이라고요. 그 순간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박종호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소박한 여행 가방을 든 노인이 사실은 전쟁 영웅이었던 것이죠. 미국 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종호 씨,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한미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의 주빈이십니다. 대통령께서도 내일 도착하시면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죠. 과분한 대접입니다. 그때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체크인 과정에서 불편을 드려서 몰랐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나도 처음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으니까. 그날 밤 박종호 할아버지는 특급 스위트룸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죠.
60년 전 그가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도시는 이제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변했구나.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공항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젊은 직원. 그의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아마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겠지. 박종호 할아버지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한미 우정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 그리고 그는 그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 보안팀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팀장의 호출을 받고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섰어요. 민지 씨, 어제 외국인 전용줄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나요?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어제 많은 승객을 상대했기에 특별한 일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 말씀이신지.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는 민지가 한 노인에게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외국인 전용줄이에요. 한국말로 하세요. 영상 속 민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죠.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종호 씨입니다. 한국 전쟁 영웅이자 미국 명예 시민권자. 이번 한미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의 주빈이세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그게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대사관으로 전달됐습니다. 미국 대사와 합참의장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올 예정이었는데 시간 착오로 놓쳤다고 해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한 결과 박종호 씨가 외국인 전용줄에 서 있다가 직원의 안내로 한국인 줄로 이동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깨달았어요. 어떡하죠? 지금 이 상황은 심각합니다. 미국 측에서 공식 해명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팀장의 말에 민지는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제가 사과드리러 가야겠습니다.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립니다. 거기서 사과드리는 게 좋겠네요. 민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환영식장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지는 박종호 할아버지에 대한 뉴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그에 관한 많은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6.25 전쟁 영웅, 수백 명의 미군 목숨을 구한 통역관, 로버트 존슨 구한 한국인 영웅, 60년 만에 한국 땅 밟아. 기사를 읽으며 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을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까? 민지는 마음속으로 사과의 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한미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무대 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들 옆에는 박종호 할아버지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수많은 미군의 목숨을 구하고 양국 간의 우정을 다진 영웅 박종호 씨를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어제와 달리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객석 뒤편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항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간신히 입장할 수 있었어요. 박종호 씨는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였고 용감한 전사였으며 무엇보다 양국 간의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특히 1951년 겨울 로버트 존슨 중위와 그의 부대를 구한 박종호 씨의 용기는 오늘날까지 미국 군부에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대원 중 한 명은 지금 우리의 합참의장 윌리엄 존슨의 아버지십니다. 윌리엄 존슨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러한 영웅적 행동으로 미국 정부는 박종호 씨에게 명예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에게 미국 최고의 민간인 영예인 자유메달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상자를 열어 빛나는 메달을 꺼냈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고 대통령은 직접 그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종호 할아버지의 간결한 말에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례하게 대했던 분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다니.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지는 용기를 내어 리셉션장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종호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민지는 그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1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 앞에 선 민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공항에서 무례하게 대해서. 박종호 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민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 직원이었군요.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박종호 할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영어를 무시하고 외국인 줄에서 내쫓고 세상에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당신이 내게 한 일보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박종호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말에 민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같은 젊은 세대에게요. 가능하시다면 인터뷰에 응해 주시겠어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종이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역사는 기억되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뉴스 모두 6.25 전쟁 영웅의 귀국 소식을 다뤘어요. 특히 한 방송사는
인천국제공항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죠. 6.25 영웅, 공항에서 무시당해. 외국인 줄에서 나가라, 무례한 대우받아.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가 외국인 전용 줄에서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한국인 줄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습이 온 국민의 분노를 샀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각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의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공항 관계자의 사과에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 분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지는 끊임없는 비난을 받고 있었죠. 그녀의 신원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언제 그녀의 이름이 공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민지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민지 씨인가요? 박종호입니다. 민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박종호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연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요? 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지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세종문화회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1시간 후 민지는 긴장된 모습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민지 씨. 민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뉴스 보셨죠? 지금 공항 측이 큰 비난을 받고 있어요. 특히 당신이요. 박종호 할아버지의 직접적인 언급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이 사과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를 도와주시려고요? 왜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용서와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망칠 이유는 없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만납시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박종호 할아버지의 제안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새로운 결심이 피어났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간단해요.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종호 할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프레스센터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의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에 국내외 언론사들이 모두 모인 것이었어요. 최근 이슈가 된 공항 무시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죠. 박종호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옆에는 떨리는 모습의 민지가 서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또렷했어요. 먼저 이 젊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지 씨, 인천국제공항 직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를 외국인 전용줄에서 한국인 줄로 안내했던 바로 그 직원이죠.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민지를 향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박종호 할아버지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잊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저는 이제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가 다시 마이크 앞으로 섰습니다. 나는 민지 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박종호 씨, 인천공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역사를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오히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 영웅들의 회랑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어 공항을 찾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제안에 기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밝게 빛났어요. 민지의 눈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윌리엄 존슨 합참의장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박종호 할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박종호 씨, 우리 가족은 영원히 당신께 빚을 졌습니다.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덕분에 저와 제 자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윌리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일어나게 아들. 내가 한 일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에는 한국 전쟁 영웅들의 회랑이 개관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영웅은 물론 박종호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김민지였습니다. 그녀는 공항 직원에서 역사교육 담당자로 자리를 옮겼죠.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전국의 학교에서도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어요. 책 제목은 할아버지, 여기 외국인 전용줄인데요였습니다. 무심코 한 무례한 행동이 오히려 잊혀진 영웅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요.